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안녕하세요,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소건강 시간에는 우리 100년 시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위암 관리 혹은 위암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멘토 외과 전문의 김정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위암을 진료하고 있는 외과 의사 김정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암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이제 암 환자가 있으시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참 많거든요. 위암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 생긴 악성 종양, 암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무 데서나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 가장 안쪽 이제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점막이라는 부분에서 암세포가 자라나서 이제 대부분의 위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안쪽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게 위선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위장관 간질성 종양이나 육종, 그리고 림프종 등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암이라고 한다면 위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선암이 위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암은 곧 위선암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자를 보니까 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한자고요. 선자가 샘선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 이름을 위선암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 샘선자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솟아나고 뭐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가장 점막 안쪽 위샘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위산을 분비한다든지 점액을 분비한다든지 거기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이제 있을 때를 위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음식들이 맵고 짜고 탄 거 뭐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위암 환자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요? 위암의 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이제 속하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위암의 빈도가 낮은 곳보다는 10배 정도가 높고요. 네. 해마다 3만 명 정도의 위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위암으로 진료를 받거나 위암하고 연관된 사람이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맞네요. 16만.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 특징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네. 위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보다는 오래 사는 사람도 많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요?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위암의 진료 실적, 치료 성적, 위암하고 관련된 진료가 대단히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위암의 빈도가 높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기 위암이 많고 또 치료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은 여러분이 조금 희망적인 그렇군요. 뉴스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빨리 발견해가지고 잘 고치니까 오래 사시기도 하고 성공률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위암의 초기가 보통은 이제 위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내시경을 받으면 뭐 위염 혹은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거는 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동료들끼리는 그 정도는 다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네, 위염이라는 말도 한번 풀어보면 위에 생기는 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단히 위험은 많죠. 근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특별히 몇 가지 조금 위험 요소가 되는 위염이 있습니다. 아까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정구병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위염으로 진단되어 끝나지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네네네. 근데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확인해서 암세포 여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대부분은 괜찮지만 네. 위축성 위염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경고성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이제 뱃속에 그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위암하고의 관계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세균일 겁니다. 네네.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이제 균이 있는데, 위라고 하는 데를 생각을 해보면 위산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산성 환경입니다. 세균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도 세균이 자라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네. 이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균이 정상적인 세균이 아니고 병적인 거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기생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병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위장관 질환, 위부터 십이지장까지 생기는 모든 위궤양, 위염, 심지어는 위암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발암인자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헬리코박터를 다 박멸시키면 암 발생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긴 하신데 네. 그거는 정확히 맞지는 않고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 성인의 반절 이상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습니다. 감염이 돼 있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시는 거고 몇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즉 증상이 있다거나 위궤양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재균을 하게 됩니다. 재균을 하더라도 요즘 약이 좋기 때문에 확실한 재균 효과를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쓸데없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미리 예방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좀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방해 주시나요? 처방은 안 될 것 같고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라는 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그 외에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일반적인 거죠. 돌연변이. 네.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 유전자. 네.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집안에 위암 환자가 많으면 위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네네. 이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건데요. 뭐 음식물, 탄 음식, 짠 음식, 절인 음식, 음식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고 방금 전에 설명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이런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암이 이제 생길 때쯤 되면 우리 몸이 우리한테 막 보내는 어떤 그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호들이 주로 있을까요?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암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조금 찾아보자면 이유 없이 속이 쓰리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제 쉽게 포만감이 든다든지 이런 이제 위장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가끔은 이유 없는 빈혈, 설명이 안 되는 빈혈로 빈혈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군요. 있거나 네네. 어지러움증이 있을 경우에도 네네. 위암으로 인해 위궤양으로 생긴 이제 위장관 출혈로 인한 빈혈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설명이 안 되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위암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장 질환하고 이 위암하고 구별이 좀 힘들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은 내시경을 해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경으로 네, 맞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조기 그렇게 많아요? 위암이고 네. 내시경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제 조기 위암이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도 조금 수월하고 특히 환자가 느끼는 치료 후에 느끼는 그런 회복감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정도가 매우 수월합니다. 네. 환자가 수월하면은 회복이 빠르면은 진료하고 관련된 입퇴원 기간도 줄어들고 또 조기위암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위암 이후에 수술 이후에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도 하겠죠. 네. 전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암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는 얘기하니까 좀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 네. 보통 조기 위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암을 1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디 정도까지 번져 있을 때 조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네, 조기 위암의 정의는 위암이 원발병소라고 하는 위에 생긴 암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를 침범한 것을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방법이 이제 대단히 줄여서 이제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줄이거나 혹은 생략할 수 있는 이제 네. 기존의 수술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네. 그런 미세 침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 되겠고요. 네네. 원발병소 주위에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원발병소만을 도려내는 이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위에 생리식염수를 넣은 다음에 거기만 도려내는데 왜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하게 되나요? 위암이 점막에 생기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띄워가지고 박리시키는 역할을 네, 해주는 박리를 조금 쉽게 해주는 그런 물에 띄우는 역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네네네. 네. 내시경적 점막 관이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뭐 회복도 빠르게 되고요. 위를 또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박리시켜가지고 쉽게 뭐 처리하면 좋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또 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텐데 그 외에 어떤 수술적인 방법은 뭐가 또 있을까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수술은 일종의 수술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고형암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드는 암의 대표적인 것이 위암인데, 고형암의 원칙적 수술, 치료의 방법은 이제 원칙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위라고 하는 부분만 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함께 절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위와 림프절 주변을 절제하는 수술이 이제 표준적인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은 전이가 안 됐더라도 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전이가 됐을 때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네. 전이가 예상이 되더라도 미리 예방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림프절을 떼어내면 만약에 건강한 림프절이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떼어내는 어떤 그 폐해 같은 거 없습니까? 몸에? 네, 림프절을 떼내는 폐해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복강 안에 있는 림프절 말고도 배 안에는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 진단을 받고 전문가에게 듣는 말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암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행암, 진행 위암이라는 말인데요. 네네.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진행암이라고 얘기하면 암의 병기가 아주 높을 것 같고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위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기 위암 그 이외의 암을 진행암이라고 하는 거고 아, 네. 2기, 3기, 4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진행암을 말기암 이런 거하고 혼동이 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진행 위암도 2기, 3기 암은 치료로서 우리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진행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위암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 그죠.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약으로 안 되냐,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나이도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거고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암의 병기가 최소한 2, 3기 정도다, 1, 2, 3기 정도다는 그런 의미. 그 절제를 하면은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고요. 네. 또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술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기 때문에 수술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그런 얘기도 되고 이제 전문가의 조언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고 권유를 꼭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또 흔히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무슨 위암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더라. 뭐 표적 치료에 대한 약제가 새로 나왔다. 면역 치료 약제가 새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위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저도 좀 쓰고 싶은데 왜 저는 이제 다른 약을 쓰시나요? 왜 저에게 쓰시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시판이 되고 이게 사용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약효가 증명이 돼야 되고 위험도가 없다는 것도 또 증명이 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의 결과가 내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수년, 최소한 10년, 20년 지나야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소개가 되어 있는 표적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 이 약제들이 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럴 때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방송에서 한 번씩 나온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네. 너무 기웃기웃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신약 혹은 신기술 그러면 그것이 마치 뭐 매직이나 마법처럼 느껴져서 금방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지만 그 기술이나 기법, 약이 오랫동안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영양사님이 위암 환자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식사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화순 임상영양사입니다. 평소 위 건강을 지키려면 식생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저해하는 마늘, 파, 양파, 부추가 있고 두 번째,
상처난 위 점막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 네 번째,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을 예방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은 위 점막의 염증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며 변비를 유발하는 탄닌이 많이 들어간 감이라던가 익지 않은 바나나 등의 과일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덤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 음식은 되도록 제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식이 섭취량이 너무 적거나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을 늘리기 어렵다면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한 밥상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환자와 보호자가 서로 다른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간은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우 어려워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란 규칙적인 식사와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양을 섭취하도록 하며 여기에 적절한 운동을 더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통증도 있고 또 불쾌감도 있고 어떤 주의가 사항이 좀 필요한가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흔히 듣는 질문이 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네.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는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위 없이 밥을 잘 먹습니다. 네,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하지만 위가 갑자기 크기가 줄고 또 운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소량씩 그리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네, 건강을 위한 그런 네. 식사 습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간혹 위를 수술하고 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위장관 증상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제 위가 기능이 온전하지를 않고 위의 용적이 줄어들었을 때 위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갑자기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복부가 불편하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이제 가끔은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럽고 이게 가끔은 정신을 이제 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조금 경미하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요?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해결책은 꼭꼭 씹어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드신다. 이거네요.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살이 좀 많이 빠지신다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가 살이 빠집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전부가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굴을 보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네. 살이 빠진다고 네, 그런 말씀 하시죠. 걱정을 하시는데 본인도 걱정될 거고요. 네. 그 정상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네. 치료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대비해서 혹은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좋은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뭘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빨리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시면은 아마 100세 시대를 맞는데 위암이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기 위암은 위암의 보석입니다. 네. 오늘 소소 건강 시간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